지난 이야기. Vielä toivoita tässä paikassa, miten parantaa tulevaisuutta. Hyvä näin. Niin, tämä on hyvä. Tämä on hyvä Joo, näin. Jos se pysyy tämmöisenä, Joo, niin tämä joo. on hyvä. Ja me ollaan jo yli 30 vuotta. 20. Joo. 도시의 행복은 시민들이 필요한 걸 눈여겨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둣가를 야외 수영장으로 바꾼 것처럼 말이죠. Ja ihmiset on myös aina yhdessä täällä, On. keskustelee keskenään. On. Joo. Tämä on tämmöinen yhteisöllinen tapa. 시민이 원하는 대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 나를 위한 도시. 얼마나 행복한 곳일까요? 헬싱키시 중심 문화지구 칸 살라스키 광장에는 시민의 거실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청도, 국회도 아닌 바로 도서관입니다. 헬싱키 중앙도서관 오디.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Yksi tärkeä osa, mitä asukkaat halusivat tästä paikasta, semmoinen maksuton ilman kaupallinen tila täällä ihan Helsingin keskustassa, missä ihmiset voi vain olla. Ei tarvi ostaa mitään, ei tarvi suorittaa mitään. Täällä on vain ihan hyvä olla ja myös se kokemus, että on tervetulla tänne ihan vain olemaan, ilman että tarvii tehdä mitään. Tunne ihmisille, että tänne voi tulla tekemään juuri tämä, vain olemaan. 세계에서 손꼽히는 낭만의 도시, 파리로 가보았습니다. Like a lion, tingles in my hair. Call me what you want, I don't care. I'm on fire in my underwear, do what I want, like a millionaire. I turn it up another notch. I rock it loud and make it hot. I spike the punch and make it pop. Don't stop.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이상적인 파리의 삶. 하지만 진짜 도시의 삶은 어떨까요? 차들이 점령한 거리, 그 위에 흘려보낸 시간들. 여느 나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도시는 인내하고 있죠. On dit que dans la ville, il y a beaucoup de déplacements très longs, très fatigants. On a eu cette situation où les gens étaient obligés de rester chez eux, mais les gens ont découvert qu'il y avait beaucoup de ressources à proximité.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파리에는 봉쇄령이 내려졌죠. 멀리 나가지 못하자 사람들은 우리 집 근처, 가까운 야외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등교, 쇼핑 등 모든 일상을 집 가까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등장했죠.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적인 도시란 어떤 도시일까요? 자, 눈을 감고 자연의 숲을 떠올려 보세요. 저마다 크기도, 생김새도 다른 동식물들이 모여 숲을 이루고 있죠.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고 있나요?
생명력 없는 인공숲처럼 획일화된 콘크리트 건물 안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대한민국, 눈부신 고속 성장을 이룩한 나라.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살기 위해 끝없이 높아지는 건물들.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거리를 점령한 자동차들. 포화 상태의 도시에는 집을 제외한 시민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도시에 머물기 위해 돈을 지불하죠. 이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한 때입니다. 파리에 이어 시민의 행복을 그리는 또 다른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부산입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15분 도시 개념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부산형 15분 도시는 단순한 도시 계획을 넘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부산형 15분 도시의 비전을 잘 드러낸 공간이 시청 1층에 생겼습니다. 이 공간의 정체는 놀랍게도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들락날락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도로를 확충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들락날락은 기존에 있던 시청 1층 로비 공간 한편에 자리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을 넘어 시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곳. 한 도시의 문화를 대표하고 한 도시의 고민을 품은 곳. 도서관은 시민의 거실입니다. 내 집 주변에 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 행복한 도시는 어쩌면 사소한 변화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한 것은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작은 부분들을 붙여나가는 이런 개념들이 매우 지금 현재 우리 도시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꿈꾸는 게 헛된 것처럼 안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좀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랜 흔적은 길에 있습니다. 건물이 있기 전에 길이 있었죠. 사람들은 건물과 건물 사이 길을 통해야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파리의 길이 변하고 있습니다. 길 위의 자동차만큼 자전거의 수가 늘었죠. 시민들이 선택할 이동수단 또한 늘었습니다. 파리에 사는 실방 레이포 씨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합니다. 그에게 있어 자전거가 가장 편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길의 변화는 자동차 도로를 비우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리 중심 도로에는 차선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길 위에는 300m 거리마다 자전거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비워진 도로를 자전거가 채우기 시작했죠. Donc le fait de proposer des stationnements, des places de stationnement à beaucoup d'endroits sur lesquels on peut laisser son vélo dans la rue ou dans son immeuble en sécurité. Et là aussi, il y a énormément de travail. Et c'est pour ça que Vélib est un service qui est utile parce que vous pouvez prendre un vélo à tout moment lorsque vous en avez besoin. Il y a des stations, beaucoup d'endroits dans la ville et dans les villes dans lesquelles le service est présent. Et vous pouvez prendre le vélo, le remettre. Vous êtes sûr de ne pas vous faire voler le vélo, du moins si vous l'avez remis dans la station.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사이에 둔 세바스토폴 대로와 스트라스부르 대로. 이 두 대로를 연결해주는 길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파리시는 자동차만을 위했던 도로를 적극적으로 비우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 180km와 자전거 주차장 18만 개를 증설할 예정이죠. 파리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도로를 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5분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15분 도시란 출근, 쇼핑,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위치한 곳에서 제공받는 도시계획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변하게 하죠. C'est une ville qui permet aux gens de vivre un peu partout, sans ces voyages difficiles et avec moins de voitures dans la journée.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운전자들이 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연료를 낭비했는지 말이죠. 세계의 도시들 중 파리는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만든 자동차가 도시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파리 중심가의 한 도로. 2배 이상 늘어난 자전거 전용 도로와 하나밖에 없는 차선이 눈에 띕니다. 이곳으로는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택시와 대중교통의 통행만 가능하죠. 일반 차량은 모두 선회해서 가야 합니다. 파리시는 중심 4개 구에 일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자동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비워진 도로 위,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t c'est aussi très important parce qu'on voit que les métros aujourd'hui à Paris sont surchargés. Donc il faut vraiment essayer de désengorger tout ça. Et grâce au vélo, on peut justement avoir un métro plus agréable où on n'est pas serré avec toute la population le matin à 8h. C'est très désagréable et ça pourrait aider les Parisiens, je pense, à se sentir mieux au quotidien. 지금 이 순간에도 파리에는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리시의 목적은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길 위를 활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Alors je pense que c'est pas forcément la bonne solution, il faudrait trouver un équilibre entre les vélos et les voitures. Mais c'est vrai qu'il y a certaines zones où ce serait bien qu'il y ait moins de voitures. Par exemple la rue Mouffetard ici, c'est une rue qui est très piétonne, où il y a beaucoup d'étudiants, notamment le midi, qui viennent manger. Et les voitures qui circulent en même temps que les piétons, ça peut être très dangereux. Après, supprimer les voitures, c'est pas forcément la bonne solution. Il faut que ce soit mieux sécurisé, avec une piste cyclable mieux aménagée, mieux répartie, mais c'est une bonne solution. Après, il faut trouver un juste équilibre entre les voitures et les vélos. Mais effectivement, tout le monde ne peut pas être sur un vélo. C'est d'avoir moins de voitures avec des personnes qui sont toutes seules dans leur voiture et qui sont en forme, et plus de place pour faire circuler des voitures adaptées pour des personnes qui sont plus fragiles, ou aussi pour les personnes qui ont besoin de transporter du matériel. Je pense aux artisans, aux commerçants, à un Paris apaisé, un Paris où on peut se sentir en sécurité lorsqu'on est piéton, lorsqu'on est cycliste. 도시에는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같은 길을 공유하며 살아가죠. 좋은 도시란 저마다 속도가 다른 이 보행자 그룹이 각자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누빌 수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의 삶은 걷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이동수단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움직임이죠. 핀란드에 사는 리사는 둘째 아이의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동수단으로는 핀란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대중교통, 트램을 이용했죠.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도 핀란드 사람들은 유모차를 이끌고 거리를 나서는 것이 익숙합니다. 대중교통이 보행에서 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Että mitä? No se on ensinnäkin se on ilmasta. Jos tulee vaunujen kanssa, niin se ei maksa mitään. Niin, ja kaikkiin näihin pääsee. Joo. Busseihin ja näihin kaikkiin ratikoihin ja metroihin. Joka paikkaan. Joo. Se on helppoa. 핀란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모차와 함께 타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듯이 이동 또한 공공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죠. 트램에서 내려 조금 걷다 보면 리사의 목적지 네우볼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공의료센터 네우볼라를 자주 찾게 되는데요. 이곳에선 출산 후 주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Niin. Joo, kyllä varmasti aina on mietitty se, että sinne pääsee bussilla tai jollain. Ja sitten varsinkin kun ne on niissä terveysasemissa, niin sinnekin pitää tietysti päästä. Niin, et joko niin, että tehdään terveysasema sinne, missä on vaikka metroasema, tai sitten niin, että siihen rakennetaan jotain, tai niin kuin, että sitten sinne ohjataan bussit. 집 근처에 생활에 필요한 것이 가까이 있고 그곳을 향해 걷는 것이 익숙한 핀란드의 삶. 유모차를 끌고 눈길을 걷는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이 풍경이 그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무리 궂은 날씨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시외버스도 시내버스도 아닌 근접버스입니다. 근접버스는 이름처럼 승객의 집 가장 근접한 곳까지 가는 버스인데요. 주 승객인 노약자들을 위함입니다. Jäänkö sun kotiin eteen? Joo, jää. Tulle mene jää. Jos sinä pyytää pysäköä. Joo, pysähtyy ihan vaan kadun yli siitä, että täällä on tosi helppo kulkea. 근접버스는 이동에 제한이 있는 노약자들을 위해 1990년대부터 운행했습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승객의 발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도시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Meidän suurin tavoite on kasvattaa joukkoliikenne matkustajamääriä ja tarjota kestävä vaihtoehto yksityisautoilulle. Alun perin Suomen infra on pitkälti ennen autoistumista se on ollut sitä, että se on ollut tosi kävely- ja pyöräilyystävällistä, mutta autoistuminen toi sen, että rakennettiin autojen ehdoilla katutilaa ja kaupunkeja, mutta kun on hoksattu tämä muutos ja sitten on tunnistettu, että kaupungit on viihtyisämpiä, kun siellä on vähemmän autoja, niin se on monilta osin poliittinen ja yleinen tahtotila, että mihin halutaan mennä. Totta kai se haastaa jatkuvasti. Osaan sitä mieltä, että tulisi olla autoja kaupungissa ja sinne pitäisi olla helppo päästä omalla autolla. Mutta sen kanssa tehdään jatkuvasti töitä suuntaan jos toiseen.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전거 왕국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처음부터 자전거의 도시는 아니었는데요. 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1970년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었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도시개발 사업에 자전거도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죠.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동수단을 직접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뭐 살고 싶은 도시를 가보면 공통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차도 폭만큼 충분히 넓은 보행 공간을 갖춘 그런 도로를 본다든지 나무나 숲이 그리고 벤치가 잘 갖춰진 그런 곳에서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여유 있는 이런 보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친절해지고요. 배려심이 깊어집니다. 활기찬 도시, 매력 있는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잘 갖춰진 보행 공간이다. D'abord, réduire la place de la voiture individuelle, des véhicules individuels. Et donc, il y a désormais, en plus des couloirs réservés aux bus, des couloirs, on va dire, réservés aux vélos. Ce mouvement continue dans la mesure où désormais, il est aussi question de faire plus de place aux piétons, vous l'avez mentionné, en piétonnisant davantage les rues. Alors,
La piétonisation est plus complexe. Dans certains cas, il s'agit d'élargir les trottoirs, de supprimer par exemple des places de stationnement pour les voitures pour élargir les trottoirs, pour installer des pistes cyclables. 길은 사람들의 도시 생활을 연결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의 길은 어떤가요? 사람보다 많은 차들, 자전거나 유모차를 끌고 나가는 이 길이 전쟁터와 같진 않나요? 사람들은 다양한 길 위에 오래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넓어진 보행로, 쉴 수 있는 녹지 공간, 자전거와 자동차가 분리되어 있는 길에서 말이죠. Cela va avec soit, on va dire, l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touristique. Donc on va avoir des quartiers où le tourisme va se développer. Alors le tourisme pas seulement international, on va piétoniser des rues commerçantes dans les centres-villes. Alors vous pouvez le voir à Paris, vous pouvez le voir dans beaucoup de villes, même des petites villes, dans les banlieues, dans les centres-villes d'autres métropoles. Vous verrez cette tendance à piétoniser des rues marchandes, dans la mesure où on va considérer que, et ça se vérifie, que la piétonisation est un facteur d'attractivité commerciale. Donc tout ça s'accumule, il y a tout un processus d'accumulation. 길의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도메닐 거리에는 예술의 다리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 이곳은 원래 폐선부지였는데요. 철거를 앞두고 파리시와 지역 주민들의 논의 끝에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한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1km에 달하는 상부 철길은 꽃과 나무가 우거진 보행로로 바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죠. 보행자화를 통해 한 지역의 상업적 매력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도로 안전을 위한 보행자화 방법도 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C'est également faire que les rues qui entourent les écoles ne soient pas des rues pour des voitures, mais des rues piétonnes. Ça s'appelle la rue des enfants, pour avoir à la place des voitures de la végétalisation, des équipements, du mobilier pour les enfants, avoir beaucoup plus de paix. On a 169 écoles à Paris et à ce jour on en a 63 qui sont des lieux qui montrent bien comment on peut transformer des rues qui étaient avant des rues pour des voitures pour devenir des lieux agréables pour les habitants d'un quartier. 그래서 하나의 문화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화라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걷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비전만 이제 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우리가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사회 주체들이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의 여정은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낯선 보행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kaupungin tilasta. Wuppertalissa asuu 360 000 ihmistä. Niillä on 180 000 autoja suurin piirtein. Ja ne on laskenut, että per auto on 3 autopaikkaa. Kotona, töissä, kaupassa. Että se tilakäyttö kaupungissa on valtava iso siihen liikenne varten, autoja varten. Mutta he ovat laskenut, jos tämmöinen uusi itsestään ajavia 차량 한 대당 도시에 필요한 평균 주차 공간은 총 3개. 자동차 수가 늘어날수록 건물 주변의 길은 주차 공간으로 쓰이게 되죠. 늘어난 주차 공간만큼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보행자는 늘어난 거리만큼 다시 차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죠. itsestään ajavia taksiautoja, vaikka 8 ihmistä oli sisään. Appin kautta sä pystyt tilaamaan, hakee sut Viitsun työpaikalle ja hakee muita kaikki. Ne tarvii 20 000 tämmöisiä autoja, niin koko liikenne kaupungissa olisi hoidettu. Ja nyt on 180 000. Se on systeemikysymä, millä tavalla pystytään muutamaan kaupunkirakennekin ja vapautuu tila siellä kaupungissa, että pystyy parantamaan sen ympäristön. Ja onko teille uudet ideat tullut? 자전거를 늘리고 차량을 줄이는 일. 평지인 프랑스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높은 산과 굽이 올라가는 경사진 골목, 까꼼하게 도시 부산에는 자전거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극복 방법이 필요합니다. Baby, I'ma say your art is incredible. If you don't have to go, please don't stop the music. 65세. 매일 경사길을 오르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입니다. 그 몇십 년을 걸어다니면 이 다리가 다 망가져갖고 이 우리가 다니다 구부러지고 이래가지고 이 두 무릎도 다 했고 허리도 하고 수술을 낸 8번이나 한 사람이야. 이 동네 살면서 구부러지가 넣어지고 이래갖고. 부산 서구 동대신동의 명물 192칸을 자랑하는 소망계단입니다. 높이 때문에 관광지로도 유명한 이 계단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용자의 30%가 평균 65세의 노약자들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늘 넘어질까 불안한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지난해 6월 이 계단 위에는 91m 길이의 국내 최초 현수식 모노레일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후 이용자들의 일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계단을 내려가며 이웃에게 인사하는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거리가 한 30m 넘거든요. 30m 넘는 거리를 전에는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모노레일을 이용함으로 해서 좀 편리해졌죠. 다른 동네도 계단식으로 있으면 좀 이렇게 많이 설치해가지고 노인네들 좀 편하도록 아무래도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잖아요. 15분 도시의 핵심은 시민들에게 이동수단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은 해수욕장이 있는 평지부터 삼복도로처럼 가파른 지형까지 다양한 보행 환경을 가진 도시죠. 부산시는 지형에 맞는 새로운 이동수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게 다리 아프고 나만 노인네들 이 동네 지신 할배들 사는 동네가 젊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 걸어서 다니려면 힘들지 다리 아프고. 엘리베이터 없을 때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또 여기 계단이 많으니까 계단을 타고 다니고 여러모로 이제 그 불편하게 살았는데 또 엘리베이터 지금 있으니까 편리한 점이 많죠. 차비 돈도 절약이 되고 걸어가는 거리도 절약이 되고 시장 가기도 수월고 여러모로 그 주민들 이 동네 주민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편리하다고. 도시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것들의 막 방향성을 설정하고 위계에 따른 계획이 아닌 공간 부분마다 그 현안들을 그때그때마다 변화 가능하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로 봤을 때 도시의 어떤 실질적인 활동과 활력에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도시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눈여겨보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40m 높이의 가파른 절벽을 따라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위치한 이 독특한 엘리베이터도 주민들의 보행 환경에 맞게 설치되었는데요. 이곳이 생기기 전 주민들은 집을 가기 위해 20분 넘게 계단을 걸어야 했습니다. 작은 부분들을 붙여나가는 이런 개념들이 매우 지금 현재 우리 도시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산형 15분 도시에서 공유 모빌리티는 대중교통과 최종 목적지를 연결하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입니다. 부산의 지형은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역과 멀고 어떤 곳은 역과 가깝죠. 공유 모빌리티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된 미래 이동수단으로 부산의 지형에 맞춘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강의실까지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조금 전동 킥보드를 자주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좀 춥고 이제 헬멧을 계속 좀 챙겨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오늘 이 공유 모빌리티를 이용해 보려 합니다. 부산형 15분 도시는 시민들의 연령층에 따라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이동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the hook. I wanna run wild. 운동화, 구두, 유모차, 휠체어. 우리 모두 같은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만나죠.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출발해 도시를 가로질러 서로의 삶에 연결됩니다. Let me go on without you. Let me go on without you. Let me go on without you. Let me go on. Oh, how the night gives way to the dawn. We were the dew on the morning lawn. Our love was beautiful, but now it's gone. Our love was beautiful, but now it's gone. There's no coming back after you showed me who you are. We can't ever be what we were, but it wasn't real. 하지만 우리는 담장처럼 높아지는 건물에 가로막혀 단절된 섬처럼 살아가진 않나요? And there's no hiding now since you retired the role. Let me go on with 길은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연결되기를 말이죠. Let me go on without you. Let me go on. 부산 시민의 78%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기존에 있었던 골목길을 막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대한 성벽처럼 내부를 둘러싼 채 이웃과의 단절을, 폐쇄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립을 선택하고 있죠.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로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건물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내가 어디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장을 보고 어디를 통해서 그 사이의 길을 지나가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른 도시의 요소들, 우리가 잘 너무 당연하게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도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은 핀란드의 카뷸라 마을입니다. 눈길을 걷고 있는 띵띠 씨가 보이네요. 띵띠 씨는 이곳에서 45년 동안 살았습니다. Siis tämä on rakennettu 102 vuotta sitten ja täällä on sekä kaupungin vuokra-asuntoja, niin sanotut kansanasunnot ja sitten täällä on myöskin yksityisiä taloja, osa näistä. Ja nämä on siitä mielenkiintoisia, että nämä on kaikki vähän erilaisia. Täällä ei ole kahta samanlaista taloa. Hänellä oli yksi semmoinen tärkeä idea, että talo ei saa olla kadun varressa näin, vaan siinä pitää olla pieni väli, että se tulee niinku kauniimman näköiseksi tämä näkymä. Ja sitten myöskin niin, että ne vaihtelee, että ne ei ole ihan suorassa rivissä. Ja sitten se, mikä oli tärkeää, oli, että ihmisillä pitää olla siis puutarha, missä ne voi viljellä itsellensä porkkanoita, perunoita, pientä kasvipuutarhaa. Ja sitten tämä oli uhanalainen 60-luvulla. Ne päätti, että tämä puretaan koko alue ja rakennetaan kivitaloja tilalle.
카피올라는 핀란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조 주택 단지입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을 사랑하죠. (100년이) 넘은 오래된 마을임에도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카피올라에는 개인 정원을 갖춘 약 700채의 목조주택이 구획별로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길과 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여유롭고 다정합니다. Fantastic. Please come inside and how the inside looks. 놀라지 마세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웃의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This is the way how it looks inside. The blocks. Just wait for a while. Just wait for a while. Kunnes meillä on täällä niin vielä alla noin puoli metriä kaivantoa ja sen jälkeen koko tila on sitten niin tietenkin kunnostettu. Täällä on lattian lämmitys ja sitten täällä on myöskin niin, tulisia, jota käytämme niin, lämmitykseen. Eli nyt tää on tämmönen viihtymis. Käpylä on kokonaisuus. Käpylä on paikka, jossa ihmiset eivät turhaa pingota. Täällä on rentoa, täällä eletään oikeata elämää. Meillä on harvinainen tilaisuus olla täällä kaikkien liikenneruuhkien keskellä. Eli tämä on niin kuin moni muukin sanoi, niin tämmöinen yksittäinen pieni paratiisipaikka keskellä tätä metropolialuetta. 주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마을에 작은 마켓이 열린 것이죠. 이곳은 집집별로 만든 물건을 이웃에게 판매하는 자리입니다. 주민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웃에게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죠. 카피올라의 주민들은 현대 도시에서 보기 힘든 회복된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은 이 마을은 현재의 15분 도시와 닮아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주민들이 내가 좀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 범위, 그거를 이제 15분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 안에서의 이동성, 그리고 이동하고 싶은 생활 공간으로 격을 높이는 그런 것이 이제 목적인 것인데. 부산 동래구 낭민동. 2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커다란 팽나무 아래 주민들이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사랑방이 하나 있습니다. 요 1797 팽나무 하우스 주변으로는 다른 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그리고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는 공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한 그 주민분들의 주민 향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 창작 공간이자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책을 읽어도 되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도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언제든지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웃이 한데 모여 서로를 환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저기서 하는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안 하고 이제 요로 왔는 거라. 근데 나는 요 동네 살다가 그 가는 것보다 요서 하니까 너무 좋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요서 그림도 지금 내 그림 저거 거리가 요 붙이놨네. 그림도 배우고 이랄까네만 참 좋아요. 더군다나 또 나는 나이가 드는데 집이 요 가까우니까 오기가 더 좋은 거라. 아 진짜 멀리보다도 요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2050년) 전 세계 인구 10명 중 7명은 도시에 살 것이라 예측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도시에 모이고 있죠. 나의 도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짜 놀란 게 뭔지